지금 이 그린 내용은 여러분들 책에 그 560에서부터 562쪽까지 그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천자문 시간에 나 한자도 전혀 모르는데 하고 하시는 분들 가득 개의치 마세요. 그죠? 일단은 이 기본적인 상을 가지고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양보하고 음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늘을 표현하고 땅을 표현하는 것이 자,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이고 두 개로 잘라진 것이 있죠.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 옛날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복희씨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와 같은 그런 공동체 생활을 다스리는데 농사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거를 뭔가를 가지고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발견한 것이 바로 이 기호라고 하는 겁니다. 복희씨가 뭐냐면은 하늘에 보니까 하늘을 천문을 가만히 그 천문의 별자리를 보니까 아마 어느 날 문득 그런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1부터 6, 그러니까 하늘에 보니까 자, 1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그 다음에 가운데 5, 그 다음에 6, 모양이 요즘 가죠. 6, 그 다음에 7개, 하나, 둘, 셋, 넷, 5, 6, 7개, 그 다음에 8개, 8개, 그 다음에 9개,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하고, 그 다음에 10,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어쨌든 하늘에 있는 저 별자리를 보면서 1부터 10까지 이런 이치를 깨달았다 이 소리죠. 아까 1부터 10이라고 하는 건 이 별자리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부터 시작해서 10가지의 이치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깨우친 겁니다. 우리 그대로 표현하자면 아까 1하고 10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늘에서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그 양기운이 아래로 베풀어졌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그림을 숫자로,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글자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그림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이게 뭔 뜻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이거를 용마부도라고 하는 말로 쓰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책에 잘 보다 보면 나중에 있어요. 이걸 용마부도. 용마라고 하는 그 짐승 속에 짐승이 등딱지에 이러한 전방무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니까 용마라는 걸 하수에서 황하강이라고 하는 이 강에서, 왜냐하면 강이라는 건 그 유장하게 흐르면서 넓고 깊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뭔지 외경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용마라고 하는, 용마라고 하니까 막 말처럼 생겼는데 대단히 큰 말이 한 마리가 나왔는데 그 말에 등딱지 이런 그림이 그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누가 그거 믿겠어요, 그죠? 그런 말 속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되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도, 말은 인간이 이 지상에 있는 동물 가운데 가장 쉬지 않고 제일 가장 잘 달리는 것이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또 뭐 혹시라도 아프리카의 무슨 동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를 만들어 놓은 이 문화는 어디냐? 황하강이죠. 황하유역의 황하문명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보던 가장 빠르고, 그죠? 하늘처럼, 하늘에 해와 달이 운행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계속 달릴 수 있는 것을 말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하늘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풍운조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신비로운 용 개념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용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곧 뭐예요? 하늘이죠? 바로 하늘입니다. 저 하늘에, 그죠? 하늘에 있는 부도니까 뭐냐면 문이죠. 짊어진 문이, 그죠? 천문이죠.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의 그 천문이 1부터 10까지 베풀어지더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 거고, 아마 이러한 그래서 도형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런데 1이라고 하는 시작이 하늘을 보았지만 아까 하늘은 높지만은 넓고 밝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늘의 기운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혼자만 저 위에 있으면서 밝고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하면 누가 우러러 주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그 덕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1을 하고 내려왔죠. 하늘의 기운이 1을 하고 내려오니까 그 기운을 받아서 땅에서는 2를 하고 위에다가 나오죠. 그죠? 1을 하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2이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둘 하고 나면은 이게 자, 우리가 이게 북방, 이거 글 모양을 그리다 하더라도 이쪽이 북쪽이 되죠. 그죠? 이쪽이 북쪽이 되고, 이쪽은 남쪽이 되고, 동쪽이 되고, 서쪽이 되고, 가운데가 되는 건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이 그림 따로 동서남북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오행으로 먼저 얘기를 할 때, 오행으로 얘기할 때는 목화 토금 수라는 말을 쓰죠. 자, 그러면은 봄이라고 하도 표현하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도 표현하고 또 뭐 저런 방식으로도 표현하는데 이거를 한 가지로 다 아우르는 말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그 각 계절의 가장 특색을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봄하고 봄의 가장 특질은 뭐예요? 봄의 특질. 네. 너나 없이니까 땅속에서 싹이 나고 나무에서 다 싹이 트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이 왕성한 계절이구나. 그래서 목왕지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목왕지절 하니까 다 쓰기 귀찮죠. 대표적으로 누구만? 목 하나만 따는 겁니다. 그죠? 목 기운이 왕성한 계절이고 그 다음에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여름의 특색? 뜨겁죠. 굉장히 뜨겁고 더우니까 가장 더운 게 뭐가 돼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가장 더운 거. 더운 기운은 말로 뭐라고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뭘로 표현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죠? 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불 기운이 왕성한 계절이구나. 그래서 여름을 뭐라고 한다? 화왕지절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가을은 또 어때요? 이제 서늘해지면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이제 모든 그렇게 싹이 났던 모든 나무들이 어때요? 나무들도 열매 맺죠. 그 열매들이 어때져요? 단단해지죠. 선생님 열매는 뭐 봄에도 있는데요. 여름에도 있는데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무른 것들이죠. 딸기, 수박, 참외 보관해요? 못해요? 못하죠. 가을은 뭐냐면 겨울을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가을의 특질을 보니까 다 딱딱한 열매들이 굳습니다. 그죠? 곡식들 다 알곡 딱딱하죠? 과일들 다 딱딱하죠? 사람도 들고 못 돼요. 물기 빠져서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죠? 어렸을 땐 보들보들한데, 뭐 사람은 안 딱딱해질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가을은, 모든 것이 단단해지는 무슨 절이다? 우리가 본 것 가운데 제일 단단한 게 금이죠. 그래서 그 쇠니까. 그래서 가을을 금왕지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겨울은 어떻든가요? 얼죠. 물기가 있는 것은 다 그죠. 추운데 추움의 특색이라고 하면 여름에도 가끔 추울 수도 있고 가을도 춥고 추운데 특히도 이 겨울의 특색은 그죠. 당연히 추운데 그 다음에 추운 것의 가장 특질이 또 뭐냐? 어는 거죠. 그래서 물기운이 있는 것은 무조건 다 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냐? 물기운이 왕성한 계절 그래서 수왕지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자 하늘에 이 천문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음양의 기운이 내려오면서 요런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유식하게 표현하면 또 목, 화, 금, 수의 계절을 나왔죠.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그죠? 땅에 붙어 있는 거죠. 공중에 가면 이런 거 못 느끼는 거죠. 땅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운데를 뭘로 잡는다? 토로 잡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말해서 복희 씨가 용마부도를 보고 이 팔괘를 그렸다라고 했는데요. 그 용마부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은 바로 천문을 보고 하늘이 1부터 10까지 베풀어지는 그 이치를 그림상 이렇게 나타냈고, 그죠? 글자가 없으니까 기가 막힌 글이죠. 그럼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돌면서 생생 낳고 낳는 거죠. 여름 되면은 봄 하면은 봄이 여름을 낳고 여름이 우리 여름 이제 중복이라 초복이라 삼복이 있습니다. 삼복을 통해서 가을로 가고 가을을 그다음에 겨울이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면 생한다 그래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기본적으로 생하는 이치가 있죠. 죽이는 게 먼저가 아니죠. 먼저 낳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을 뭐라고 하냐? 생생지 역이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낳고 낳는다. 낳고 사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죽는 과정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렇게 쭉 그려놓고
일단 이런 게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양기운이 들어왔더니 바깥으로 누구하고 만나는 거예요? 땅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야,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관계인데, 그런데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계속 이걸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죠? 모든 만물을 낳고 낳는데 땅은 어때요? 땅은 무조건 낳나요? 뭐 이겨내야 되는 거죠. 먼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만물이 자라려면 만물의 근원이 뭐예요? 물이죠. 가장 기본이 뭐 땅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땅에 물이 하늘에 뭘 받아가지고? 양기운, 그죠? 따뜻한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물 기운이 올라가죠.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저 위에 양하고 만나면 일정 정도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 대기권, 그죠? 이내에서 딱 층이 만나면은 거기서 모이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구름이 되는 거죠. 구름이 잔뜩 모이면 그 다음에 그것이 비가 돼서 내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누가 만나는 거예요? 하늘하고 땅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늘하고 땅이 만나는 것. 남녀관계 뭐라 그래요? 운우지정 그러잖아요. 그죠? 구름이 가고 그다음 비 내리고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그죠?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고 그래서 음기운이 하늘의 음기운이 땅의 음기운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가장 땅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입니다. 그죠? 물이 없으면 절대로 생명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하고 탈레스 기억하실래요? 그러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4대강 사업하면서 강마다 온갖 저기 이렇게 우리 무슨 길? 자전거 길, 산책길 다 만들어 놓으면서 그 다음에 뭐들 하나를 딱 써놨어요. 저 남한강인지 북한강인지 갔더니 딱 돌멩이에다 하나가 뭐라냐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탈레스. 훨씬 이전에, 그죠? 훨씬 이전에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봤어요. 그죠? 한참 뒤에 나온 게 가지고서 얘기하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대단한 짓을 했는 거 아니? 또 하나 어느 길을 갔더니만은 우리 그냥 오솔길 하거나 꼬부랑길 하면 참 좋은데 길을 또 막 빙글빙글 하면서 보셨어요? 그거 혹시? 파마컬처. 난 파마가 무슨 소린가 길 이름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에코컬처 이런 식의 우리말로 이런 식으로 써놔서 이제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거 보고 어쨌든 항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길래 그대로 붙여놓고 놓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 제발들 글 좀 바꿔놔라. 파마컬처 그러면은요. 우리가 파마컬처 도대체 파마가 뭐라는 소린지 포머라고 오랫동안 뭐라는 소린지 가만히 길을 갔다 보니까 꼬부랑길 우리식으로 오솔길 그냥 고부랑길 하면 얼마나 더 훨씬 정감 가겠어요. 그죠? 꼭 그런 식으로 영어로 써놔야 돼요. 차라리 한문으로 해서 차라리 좀 쓰든가. 그러니까 이렇게들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 하고 나서 그러면 물만 있으면 오히려 너무 춥죠. 그죠? 오히려 다 썩죠. 수생식물들이야 잘 살겠지만은 육지식물들은 물이 많으면 다 썩습니다. 그래서 누가? 불이. 그죠? 그래서 불기운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행을 얘기할 때 수, 화, 목, 금, 토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은 물이 따뜻한 기운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만물이 생하죠. 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되겠죠. 순서가. 그리고 난 뒤에 나무가 다 자라면은 가을에 단단해지면 뭐가 돼요?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되는 거죠. 다 역시 땅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 화, 목, 금, 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극하는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생해주고 땅은 그 하늘의 양기운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극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겨내야 돼. 자, 봄이라고 하는데 만물이 싹 트는데 뭘 이겨내야 돼요? 땅을 이겨내거나 목극토가 되는 거죠. 왜? 땅 속에서 싹이 터나려면 땅을 이기고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식들이 나보다 못나기를 바라요? 잘나기를 바라요? 그럼 그게 바로 극이생이죠. 부모를 이겨내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뱃속에 있지만은, 그죠? 지가 안 나오면 무슨 수로 나올 거예요? 요새 제왕절개. 그럼 서로 간의 건강상에 안 좋죠. 자, 요즘에 의술이 좋으니까. 그 자식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부모를, 엄마를 이기는 거죠. 그게 극이생의 원리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극이생에 위치되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이
극하는 거죠. 낳고, 자, 봄 나왔어요. 그죠? 봄 나오고 여름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여름은 누구를 이겨야 돼요? 봄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게 생이극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생이극, 극이생. 야, 너하고 나하고는 상극이니까 안 좋아, 안 좋기는. 그 극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뭐예요? 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극이 오히려 더 조절만 잘하면, 그러니까 군자 시중의 이치만 알면은 훨씬 더 잘 삽니다. 어떤 사람은 야, 둘이 띠가 상극 관계라서 안 좋더라. 요새 그런 거 보시는 분들 있죠, 아직도. 그러기 전에 공부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바로 용마부도라고 하는, 자, 그래서 1, 2, 3, 4, 5라고 하는 이치 순서 알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아직 1, 2, 3, 4, 5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만물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제 막 하늘이,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1, 2, 3, 4, 5라고 하는 거, 5라고 하는 글자도 원래 가운데에서 사귄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를 이제 아직은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속에서는 이제 막 뭔가를 꿈틀꿈틀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는 수인데 아직은 낳는 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낳는 수가, 그런데 잘 보세요. 1, 2, 3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하늘, 땅, 사람이 되는 거죠. 삶 속에는 천지인 삼재가 다 갖춰져 있고, 아까 하늘하고 땅하고, 하늘, 땅,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되죠. 자, 맨 처음에, 자, 1이라는 건 하늘이 먼저 내려오고, 양기운이 내려와야 그 위에 뭐가? 땅 위에 만물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땅이 있고, 땅 위에 그다음 만물이 생겨나는 거죠. 3이라고 하는 속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이다라는, 만물이다라는 만물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생하는 순서는 하늘이고 땅이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 거죠. 땅에서 볼 때는, 그죠? 그런데 다 되고 난 이 자리를 보니까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고 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당연히 항상 도는 무슨 도? 중용의 도, 중도.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여기서 나오네요. 그래서 3이라는 속에 포함돼. 그래서 1, 2, 3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다 됐죠. 그죠? 땅이 하늘 기운 만들어서 다 되는 게, 그래서 이게 6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땅이 바로 6이 되고요. 하늘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나는 건 누구냐면 6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6이 이제 만물을 나오는 거죠. 만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7이라고 하는 글자 잘 봅시다. 자, 땅이 되고 7에서 싹글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제 비스듬하게 땅이라고 하는, 자, 이라고 하는 땅, 6이라고 하는 글자는 벌써 하늘과 땅이라는 소리죠. 그죠?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만나서 그 다음에 땅 위에서 싹이 이렇게 나오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다 문 열고 다 나오는 때가 이게 되는 거죠. 8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만물이 다 펼쳐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또 싹 터 나오는 거. 10하고 그 다음에 펼쳐지고 나니까 이제 만물이 본격적으로 싹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 2, 3, 4, 5 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무슨 수가 펼쳐지느냐. 6, 7, 8, 9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완전히 다 부러진 거죠. 이게 이제 무궁무진하게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수의 이치가 돼요. 그러니까 1, 2, 3, 4, 5가 생수가 되고 바깥으로 7, 8, 9, 10이 서로 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깥으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건 어른이 됐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어른을 우리가 한자로 뭐라 그래요? 네, 성인이라 그러죠. 벌써 성인하니까 성수 나오시네. 그죠?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다 그저 어른이 된 숫자다. 그래서 성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수 속에도 뭐가 있더라? 생성의 이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 숫자가 순으로 좀 한번 해볼까요? 1, 2, 3 하면은 천지인 삼재. 만물이 다 이루어져 있죠. 1, 2, 3 하면 얼마예요? 6 되죠. 그 다음에 1, 2, 3, 4까지 하고 이거 전체가 얼마가 되냐면은 숫자가 15의 숫자가 되는 거죠. 가운데 5가요. 왜? 가운데 5를 중심으로 해서 5가 1하고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6이라는 성수가 나오죠. 5하고 2 하니까 얼마가 돼요? 7이라는 성수. 5하고 3 하니까 8이라는 성수. 5하고 4 하니까
구라고 하는 성수. 자체적으로 분화해서 끊임없이 계속 이제 펼쳐지고 펼쳐지는 이치입니다. 이게 생성의 이치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수화목금토라는 말을 먼저 배웠지만 이거를 또 숫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6이 만나서 얼마다? 16수. 16수. 됐죠? 숫자로 이렇게 표현해요. 16수. 그 다음에 27 화. 38 목. 49 금. 가운데 50 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모든 것은,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뭘 또 잊어버리셨냐면은, 자, 옛날에는 기본적인 모든 이렇게 표시하기 전에는 다 상들이 있죠. 그죠? 하늘에 상이 있죠. 하늘의 상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가 생겨난다 그랬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라고 하는 세월의 수가 생겨나죠. 그죠? 세월의 수가 나오죠. 세월의 그 수 속에 그래서 뭐가 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가고 났더니 태어나고 죽고 살고 병들고 뭐가 생겨나요? 생로병사 다 생겨나는 거죠. 그걸 다 또, 자,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생로병사, 아유, 뭐, 운수다, 뭐다 있지만은 다 그게 뭐예요? 하늘의 이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역을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 학문을 뭐냐면 상수리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죠. 자, 이치가 있어요. 뭐 속에? 수 속에. 그게 우리의 수리학이죠. 그 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돌아가는 거예요? 해와 달이 돌아가는 거죠. 해와 달이 빙글빙글 어떻게 돼요? 돌아가죠. 돌아가는 속에 여러분들 뭐가 결정나요? 운수 보러 어디 가요? 점집 갈래요? 안 갈래요? 안 갈 거죠. 내가 공부하면 내 운수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죠? 거기 가서 해결될 거 하나도 없으면 그거 공부하는 사이 글자 하나 제대로 공부하면 되죠. 그래서 야 공부했더니 그 속에 뭐도 보여요? 길거리가 온통 돈이더라. 재수도 보이죠. 또 무슨 수? 여러분들 수는 많아요. 그죠? 좋은 수도 있고 나쁜 수도 있고 좋은 수 나쁜 수는 전부 그 수는 누가 둬요? 내가 두는 거죠. 다 그 수는 뾰족한 수는 별 수 없는 것은 다 있죠.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별 수가 없고 노력을 안 하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이치 속에서 바로 수의 이치가 다 생겨나더라라는 겁니다. 말장난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넘겼던 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이왕 공부 시작했으니까 이 속에서 조금 하나 봅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를 또 알아야 나중에 한자의 그 뜻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글자 속에 다 있으니까. 그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글자 그대로 놓고 보죠. 물은 어디에서 나와요? 아니 숫자 가지고 1에서 생하고 그죠? 6에서 성한다. 됐죠? 그때 막 다 이루어진 물이 막 희한하네. 옛날 사람들 어떻게 보고서 물이 좋은 물이 맥수, 육각수. 되죠? 다 통해요. 이게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예들이 몇천 년 전에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와서? 2에서 나와서 7에서 이루어진다. 성한다. 그죠? 불이라고 하는 건 땅 위에서 그죠? 뭔가 불이라고 하면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불이 돌아다녀요, 하늘에? 불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 건 혼불이죠. 귀신불이죠. 모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땅에 있는 어떤 물건에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아까 1라고 양기운이 나와야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게 바깥으로 나가듯이 그죠? 이 수의 이치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목 어떻게 돼요? 3에서 생에서 8에서 성한다. 금 4에서 생에서 9에서 성한다. 토 자, 오용 십자계 원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흙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공부예요, 여러분들. 아주 제가 가장 간단하고 쉽게 1, 2, 3, 4, 5, 6, 7, 8, 9, 10에 뜻글자 파자까지 다 됐죠. 이게 공부입니다. 자, 요런 이치. 그래서 복희 씨가 바로 이 천문도, 용마부도라고 하는 말은 잘 못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뭐 보면 잘 모르면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신비화 시키죠. 신비롭다 그래서 쫓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10중 8구 전부 다가 이제 깜깜한 암흑 속에 떨어져가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롭다. 막 이것만 그저 악마 이거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은 그것이 왜 신비로운지 그죠?
그것이 왜 신비로운지 신비로운 까닭을 아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현인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군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따라서 야 신비롭다. 왜 제가 얘기하면 주역 얘기하면 이거 실은 주역 이거 뭔지도 모르면서 주역주역 하시는 분들 많아요. 주역 가지고 점친다. 그 점 주역 공부 정도가 되면 점 안 쳐도요. 라고 공부 많이 하면은 안 물어봐도 스스로 알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복희씨가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복희씨의 그러니까 용마부도라고 하는 이 천문도 속에 이미 뭐가 내재가 돼 있다? 오행의 이치가 내재돼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그 안에 다 담겨 있고 그 오행 속에 보면 바로 땅에 나와 있는 모든 물건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하늘의 이치가 다 내재가 돼 있죠. 그러니까 나를 안다는 것은 곧 하늘을 아는 것이요 땅을 안다는 것이요 모든 이들을 다 알 수 있는 단초가 다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학문이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지약이라는 말도 했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채워나가다 보니까 차면은 어떻게 된다? 넘친다 그랬죠. 넘친다라는 게 그릇에 그릇 명자면 물이 가득 차면은 계속 그런데 가득 차서 우리가 계속 자기를 위해서 계속 공부하면 어떻게 돼? 물이 흘러 넘치죠. 내가 가득 차야 남한테 어떻게 돼요? 이익이에요? 이익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게 보탬이 된다 그러죠. 그 남한테 보탬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스스로가 어떻게 된다? 가득 차야. 그저 굳이 베풀려고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저 베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위로받고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공부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논어에서도 나와요. 자, 공자 마을에 공자가 이제 그 철원주의를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려고 하는데 어떤 좀 빠릿빠릿하고 영리한 애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선생님은 이제 처음 옛날 보면 어린애들 먼저 들어오면은 제일 막내한테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단순히 막내라서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 하나 하는 속에서도 다 뭐가 있느냐? 진퇴지절이 있는 거죠. 자, 나아갈 때, 물러갈 때,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할 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법도를 배우라라고 해서 그런 심부름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자가 가만히, 공자 이제 사람들은 선생님이 그 옛날에 그러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누구한테 뭐 시키면 선생님 쟤만 더 이뻐하는가 보다. 심부름 시키는 건데, 그죠? 되게 질투했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제자들 중에 하나가 또 그랬어요. 혹시 조금 뭐 유익한 자입니까? 물어봐요. 그럼 보탬이 되는 자입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물어보는 사람 선생님한테 좀 도움이 되는 자입니까? 이런 뜻으로 물어봤겠죠. 근데 공자가 내가 그를 심부름 시키면서 자기 선배들한테 가는 거 모습 앉아있는 모습을 봤더니 저자는 보탬이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죠? 스스로를 더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속성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학원에 보면 속성반들이 있죠. 그 속성이라는 말이 바로 공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빨리 이루려고 하는 자다 이 소리. 속성자라. 그는 이익하려는 자가 아니다. 스스로 이익이다라는 얘기는 스스로를 가득 채워서 남한테 보탬이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빨리 뭔가를 배우려고. 요즘 시대가 전부 다 뭐예요? 속성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자, 이거입니다.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롭다라고 보지 마시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치를 하나씩 살펴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고 옛사람들이 용마부도다 신비롭다 이건 뭐다 하수에서 뭐가 나와서 이렇게 보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면 이게 왜 그런지를 항상 그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학이취지 문이변지 그랬죠? 공부한다고 여기 가서 뭐 배우고 저기 가서 뭐 배우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죠? 두루두루해서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서 묻고 그러면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까지 들어가면은 내가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요걸 보고서 그 복희씨라는 분이 8괴를 그었다라는 게 바로 요거입니다. 그럼 8괴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모든 것은 아무리 하늘이 저 위에 고원한 거 우리 손이 안 닿죠? 가서 따고 싶어도 못 땁니다. 그 하늘 기운이 어디로 내려와야? 바로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싹이 터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우주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뭐가 있지만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큰 기운을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태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주역에 보면 개사전에 여러분들 그 책에도 있을 겁니다.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역류태극하니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책으로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은 560쪽에 자 560쪽에서 위에서 두 번째 문단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마 7번째 글에 그게 나올 겁니다.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때 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역 개념이 되고요. 두루주자 바꿀 역자 두루두루 바꾼다. 단순히 책 이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역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바로 1월의 운행 속에 이런 뜻입니다. 해와 달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1월이 운행하는데 이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치가 있는데 그거는 큰 덩어리다 이 소리입니다. 클 태자 끝극자 또는 덩어리극 큰 그저 덩어리가 있는데 태극이 있는데 그 뭔지 모를 그저 우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공간 그 태극 속에서 뭐냐면 생양이 두 가지가 나온다. 두 가지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은 천자문에 천지현황하고 우주홍황이라 라고 나왔죠. 그죠? 하늘과 땅은 검고 누르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태극이다. 그 태극이 바로 우주홍황 이 개념입니다. 그 우주홍황이 바로 태극이에요. 그죠? 태극이고 그 태극 너무 큰 것은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은 그저 그냥 점으로 표현하는 거. 이것이 바로 태극이죠. 그 태극에서 그 다음에 항상 양선음입니다. 그런데 이거 오른쪽에다 썼죠. 먼저 이루어짐이 있어야 종즉 유시죠. 그래서 이때는 순서가 이쪽부터 쓰는 겁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항상 위에서 아래로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진 사람이라야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글 쓸 때도 먼저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치도 종즉 유시의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1부터 10까지 다 풀고 이러고 땡 하면은 의미 없죠. 그것이 땅속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갖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에서도 첫 번째가 중천 건괴 그러면 11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10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천 택괴가 되는 겁니다. 지천 택괴의 모양이요. 여러분들 다 몰라도 하늘괴가 땅속으로 들어가고 땅괴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좀 자유롭게 얘기하려면은 요거를 좀 공부하셔야 되고 요거를 아셔야 태자와 춘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괴를 알아야 뜻글자라는 게 단순한 상형과 지사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우칠 겁니다. 이거 이미 공부 안 했어도 여러분들 배웠었죠? 지금 일이라는 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래서 일, 하늘 기본적인 게 밑으로 내려왔죠? 누구 밑으로? 세계에 있는 게 바로 땅입니다. 다행히 여러분들 건공감리는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몰라요? 네, 태극기가 있어서 다행히 우리나라 국기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어린애들부터 노인네까지 기본적으로 건곤감리라고 하는 하늘, 땅, 물, 불 개념은 기본적으로 아시게 돼 있어요. 아직 모른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가서 용맹정진 하십시오. 남들 다 아는데 나만 몰랐구나. 맨날 태극기 보고 엉뚱한 경례만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하늘 이렇게 해서 쭉 땅 바깥으로 양쪽에 구멍이 뚫렸으니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늘 기운 속에서 만물이 다 싹튼 모습이죠. 그러려면 땅속에 양기운이 가득해야 되니까 아까 해기운 그죠? 들어와야 되는 것이 되고 또 자라려면 뭐가 필요해요? 만물의 근원인 물 그죠? 물이 있어야 이렇게 해서 봄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봄 해야 여름 나오고 여름하고 그죠? 중복을 거쳐서 가을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에서 그러면 항상 양선, 양이 먼저, 그죠? 하늘의 기운이 먼저 와야 되는 거죠. 땅 혼자 발버둥 친다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음이 나오니까 이것을 자, 우리가 양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를 음이라고 이렇게 일단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양이 두 개가 되니까 두 개를 뭐라고 했다? 양의 이렇게 표현한 거죠. 두 개가 양이. 하나에서 몇 개가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죠? 하나에서 두 개가. 그죠? 또 하나에서 두 개가. 그래서 항상 양선음호에서. 그 밑에 양이 기본으로 양에서 다시 양 하나, 음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음에서 먼저 양 하나, 음 하나에서 몇 개의 모양이에요? 네 개의 모양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가지 형상이다. 아직은
잡히지는 않고 그냥 이런 형체만 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위에서 빛나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순양이죠. 양 가운데, 그래서 여기 양인데 양 이제 두 개가 되니까 제법 크죠. 그래서 이거를 태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밑에는 보이는 건 위가 보이는 거죠. 위에 보니까 음이죠. 음인가 싶었더니 들어가 봤더니 뭐예요? 양. 그러니까 음은 음인데, 양하고 음은 음인데 보이는 걸 자기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말은, 그죠? 내가 보지 않으면 몰라. 이제 한참 공부하고 이치를 궁구하고 나면 아, 이게 뭐니까 그때 아니까 그때 표현하는 말이 있고, 그래서 일단 음은 음이에요. 근데 다 음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돼요? 해 겉에 보이는 조금만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소음이라 한다.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양이에요. 양인 줄 알고서 어우, 저 힘 세겠구나. 양은 강하니까, 그죠? 음은 유하고 부드럽고 힘 세겠구나 하고 또 알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속이 음처럼 부드럽죠. 그 양은 양인데, 그죠? 양은 양인데 아주 큰 양이고, 그죠? 이게 아니라 무슨 양이다? 작은 양이다. 그래서 소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음이죠. 부드럽죠. 또 들어가면 또 부드러워. 한없이 부드러운 것 바로 태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순 다 이렇게 음이면은 나중에는 다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거를 노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를 노음이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역시 태양도 뭐라고 표현하냐? 노양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자, 늙긴 늙었지.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변했다.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사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보통 사상체질학, 사상체질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을 이렇게 네 가지로만 쫙 분리되니까 그냥 대강 보는 겁니다. 거기다 또 너무 매였다가는 잘못될 일들 많아요. 조금 안다고 우리 항상 선무당이 사람 잡죠. 그냥 무작간 이거 나눠가지고 했다 큰 코 다칠 일 많습니다. 태양인 강하죠. 자,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뭐라고도 표현하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부드럽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꺾이는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유가 되는 거죠. 강하면 무조건 좋아요. 부러지죠. 이렇게 가다 보면 꽉 막혔죠. 그래서 강을 뭐라고 하냐? 색이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에이, 선생님 좋은 얘기도 하나 해주셔야죠. 그죠? 막혔다. 저랑 꽉 막힌 놈 같은 이라고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꽉 채워졌다. 실하다. 좋은 의미로 표현할 때는 실하다 표현하고, 안 좋을 때는 색이다. 그러니까 하나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유는 뭐냐면 비었다라는 허라고 표현합니다. 허라고 하는 것도 음량이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 다 들어가 있죠. 자,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돼요? 그건 성인이죠. 그 다음에 저런 머리가 비었다? 그렇죠. 이 같은 말 속에 이렇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을 태양인, 그 다음에 소음이다 그러면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알면 알수록 어때요? 아, 사람이 참 강단이 있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건 보통 여자들한테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부드러운 줄 알았더니 아, 참 여자가 참 단단하더라. 남자한테는 강한 줄 알았더니 남자이라서 양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면 저도 부드러운 남자예요 할 때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여긴가요?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죠? 한없이 부드러운 것. 그러니까 이건 땅을 표현하고 이건 하늘을 표현하겠죠. 하늘 기온.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또 두 개가 분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에서 둘을 낳는 것. 하나에서 둘 낳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이것도 이제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일생리법이죠. 하나가 둘을 낳는 법. 우리 생물 시간에 뭐예요? 아메바나 세포 분리가 다 이런 식이죠. 1에서 2개로 계속 그 2배수로 불어나는 겁니다. 일생이법, 둘에서 또 하니까 4개가 됐죠. 4개가 또 역시 밑에 양 2개를 기본으로 태양에서 양 하나 또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소음에서 양 하나 하나. 소양에서 양 하나 하나. 그 다음에 노음에서 양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천지인 삼재 3개가 됐죠. 3개가 되면은 삼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천지인 삼재에서 만물까지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제법 이제 물건의 여러 가지 물상이나 이치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것저것 해서 걸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8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8개. 이제 비로소 여기서는 괴가 되죠.
비로소 괴가 돼서 팔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랬더니만 어느 분이 이거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야 사상체질 아까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몇 개로 나눠야 된다? 8개로 나눠야 된다. 그러면서 팔상체질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됐죠. 팔괴라고 붙여야 정확한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름 하나 제대로 못 붙이면 그거 이론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붙여놓고 복희시가 없을 때는 그 다음에 복희시 때는 아직 글자가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베풀어지는 이치가 순서가 자 어떻게 되느냐면은 순서가 자 이렇게 해서 8개가 생겨났죠. 공자가 이런 이치를 주역 속에다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개사전이라고 하는 곳에 사상생 8개하고 이렇게 돼 있죠. 사상이 8개를 낳고 그러니까 여기는 태극이 있으니 태극생 양이하고 양이생 사상하고 그죠? 양이에서 사상이 생겨나고 사상이 8개를 낳고 이렇게 돼요. 8개를 낳고 8개가 나왔더니 이제 8개다 그러면 삼라만상이 다 베풀어진 거죠. 여기서부터 뭐가 생겨난다? 길과 흉이다 그랬더니 옛날 사람이 길흉하니까 점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착각해요. 길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 생겨나는 거 좋은 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일 뭐예요? 관혼상제 가운데에서 좋은 일 태어나는 거죠. 집안에 누가 자식이 태어났다 이처럼 길한 일 없죠. 그 다음에 내 자식을 다 키워서 뭐 한다? 결혼시킬 때 참 길한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오래 사셔가지고 팔순잔치를 한다. 요새 육순은 안 하죠. 하여튼 잘 오래도록 살아가시다. 그러면 그처럼 또 그래서 팔순잔치 굉장히 길한 일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돌아가셨어요. 그건 뭐예요? 흉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일, 다치는 일 등등은 전부 다가 흉한 일입니다. 개인한테는 이렇지만은 한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잘 배부르게 잘 살고 전쟁 없이 잘하면 나라의 최고의 길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고 흉년이 들거나 가뭄이 들고 그 다음에 돌림병이 들고 해서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면 그건 국가의 흉사가 되겠죠. 자, 이 길한 일은 사람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미세하게 이런저런 연구해서 더욱더 풍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죠? 이런 걸 미리 예측해가지고 요때쯤 되니까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은 자 곡식이 잘 자라겠구나. 흉년에 대비해가지고 저수지를 만들겠구나. 다 뭐에 길한 일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길과 흉에서 뭐가 생겨난다? 대업이 생겨난다 이 소리예요. 흉한 일에 맞서서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이건 자연한 이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장례를 훌륭하게 치러주는 것. 그것도 다 중요한 일이죠. 나라에 돌림병이 돌았다. 국가가 이거를 그래서 이제는 의료시설 자꾸 만들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만들어내는 것. 흉한 일이다. 그래서 아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리입니다. 그 세상사 이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길흉이 있게 마련이다 이 소리예요. 그럼 길한 일이 있을 때 흉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점점 더 그죠? 이 덕업을 잘 베푸느냐에 따라서 바로 대업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대업이라라고 길흉이라는 건 단순히 점이 아닙니다. 그죠? 참나만상의 이치가 당연히 낳고 죽고 하는 가운데 바로 길흉의 일이 생겨나고 국가의 대사, 대업.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일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경영, 국가 사업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이 속에서도 이왕이면 그래서 군자는 항상 내적으로는 자기의 밝은 덕을 닦아야 되겠죠. 그것을 덕을 닦는 데 나아가는 거, 밝은 덕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바로 진덕입니다. 진짜 진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업은 아무나 하나요? 일하는 거. 이때 일은 국가 대사업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어떻게 된다? 잘 닦아야 되는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을 잘 닦는 것이 원래가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수업하는 것을 공부로 생각하죠. 원래는 이게 군자 진덕 수업이라고 할 때 표현할 때 진덕 수업이라고 할 때 이 군자는 자리에 벼슬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쓰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같은 사람은 끊임없이 덕에 나아가면서 수사입기성.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항상 우리 말하는 거 공부를 하면서 바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 당연히 말을 스스로 닦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스스로는 뭐냐면 그 정성을 세우는 것. 이 정성을 세워야 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군자의 바로 진덕 수업에 바로 이제 수업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용언지신 용행지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말과 늘 행실을 늘 이렇게 삼가고 삼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8개에 붙여놓고 이거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먼저 순서는 여기가 1, 2, 3, 4, 5, 6, 7, 8, 8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 그림을 용마부도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하늘에 있는 은하수의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도라고도 아까 그걸 표현해요. 하도. 용마부도를 하도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하도를 바탕으로 해서 1부터 8까지의 궤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거를 8궤의 궤서도라고도 표현합니다. 궤 순서가 되고요. 궤 순서가 되고, 이 궤를 바로 1월의 운행, 천지의 운행에다가 딱 붙인 게 바로 요 모양입니다. 자, 보면은 그대로 나온 순서대로 그대로 썼죠.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하고, 여러분들 아직 글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막눈 가지고 그리면 구경하실 줄 알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자, 밑에서 양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릴 때는 이렇게 된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먼저 하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에서부터 그 다음에 양기운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저 위에, 가장 위에 하늘이 양이 가장 강할 것이요. 밑으로 내려오는 그 양기운이 밑으로 내려온 거죠. 내려오면서 조금 흩어지고 아예 땅속으로 딱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은 제일 아래가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난 뒤에 여기서는 이제 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밑에는 음이고 위에서 아직 양 속에서 음이 조금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음이 양쪽으로 가 있고, 양이 이제 저 위로 물러나고 완전히 음으로 들어차 있죠. 그 순서는 밑에 가보니까 요 밑에는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음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여기는 1, 2, 3, 4, 그 다음에 5라는 것이었고, 여기 5가 그 다음에 6, 3, 4, 5, 6 그대로 씁니다. 1, 2, 3, 4 하도 쓰니까 5, 6, 7, 8 해서 복희시 선천팔괴 방위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자, 복희시 선천 팔괴. 말 어려우면은 천천히 공부하셔도 돼요. 말은 방위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복희시 팔괴 방위도 해도 되고, 그냥 선천팔괴 방위도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냥 선천팔괴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는 그림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글자가 있는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는 하셔야 될 겁니다. 일을 해놓고, 자, 이게 순양이 되니까 이건 하늘을 표현했겠죠. 그죠? 하늘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양이라고 하는 건 밑에 막혀 있는 상이죠. 자, 하늘이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야 되면 하늘의 양기운이 물을 만나야 되니까 이거는 밑에 연못물, 그러니까 바다건 강이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연못을 표현합니다. 은택 택자의 택이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안은 어둡고 바깥은 환한 거, 양은 환한 거죠. 더 밝은 것. 그러니까 이걸 뭘 표현하냐면은 바로 불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속에 양 하나가 딱 들어왔으니까 땅 속에서 우릉우릉하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뭐가 오면은? 비가 오면은, 그죠? 그래서 비가 오면은 밭 한가운데서 우릉우릉 움직이는 것. 이제 의미 됐죠? 단순한 밭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땅속. 아까 정전법에 의해서 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은, 자, 양기운이 있고 그 양이 밑으로, 음미가 있는데 이 양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글자는 다음 시간, 오늘 시간적으로 안 되니까요. 대략 이 이름만 가르쳐 줄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어온다고 그랬나요?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보세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바람의 종류, 그죠? 바람의 종류, 이거 분명 숙제, 바람의 종류. 그 다음에 그럼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요거 고민하고 오세요. 그죠? 이게 바람을 가리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물 가리키고, 이거는 산을 가리키고, 이거는
땅을 가리킵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시간이 조금 여유롭지 못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요거 알려오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한 글자 파자와 더불어서 이게 의미가 왜 이렇게 쓰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는 특히도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어오는가. 강의를 천천히요. 예. 제가 초기에